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다며 허허 웃으시던 어르신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또렷합니다. 그날도 본인은 몸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리가 요즘 유난히 무겁고 신발 자국이 잘 안 빠진다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며칠 뒤 그 어르신이 숨이 가쁘다며 응급실 침대에 실려왔을 때 이미 콩팥 기능의 거의 70%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를 더럽힌 주범은 기름진 고기나 술이 아니라 평생 건강하라고 챙겨 드셨던 채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건강 누림에서 노년기 신장과 혈관을 맡아보는 25년 넘는 경력의 신장 전문의 김약손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 진료실 안에서만 돌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꺼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지키기 위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고기는 줄이고 나물과 채소 위주로 먹어야 오래 산다고 배워오셨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이 상식이 조용히 뒤집힙니다. 젊을 때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채소들이 노화된 콩팥에게는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신장학회와 국내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이른바 조용한 살인자라는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60살 이후 환자 10명 중 9명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평소처럼 채소를 더 열심히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발과 종아리가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붓고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분들,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끊었는데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구조 요청을 보내는 콩팥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채소를 드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평생 투석이라는 단어를 의사에게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50대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와 지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어떤 채소 때문에 쓰러졌고 또 어떤 식단으로 다시 일어섰는지 진짜 사례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투석실 문 앞에 설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손주를 안아줄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최소한 채소 때문에 콩팥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실수는 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르신을 쓰러뜨린 채소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50대 이후에 같은 채소가 갑자기 도구로 바뀌는지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50년 넘게 쉬지 않고 여러분의 피를 걸러온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넘쳐도 옥살산이 들어와도 아무 일 없던 이유는 콩팥이 힘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순에 가까워질수록 그 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신장내과 통계를 보면 60대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30대의 4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본인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것은 나이 탓, 다리 붓는 것은 혈액순환 탓,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은 전립선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사이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보고서는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일상 증상을 그냥 노화로 착각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콩팥이 멀쩡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기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채소를 더 많이 먹겠다는 결심입니다. 고기는 줄이고 나물 반찬을 늘리고 녹즙을 챙기고 해조류 국을 더 자주 끓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칼륨과 수산염과 요오드 같은 성분을 처리해야 할 콩팥은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맥박은 불규칙해지고 혈압은 오르며 온몸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환자 10명 중 7명은 그전까지 본인이 채소를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잔인한 착각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50대 이후에 채소를 맹신하는 순간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위험한 채소 5가지 중 혹시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 드시고 있다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피해야 할 목록은 생각보다 가까운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믿고 드시는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뼈에 좋다, 철분이 많다, 피를 맑게 한다는 말에 아침마다 무쳐 드시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50대 이후 콩팥에게는 가장 먼저 경계를 울려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시금치 속에 숨어 있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은 젊은 콩팥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늙고 지친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흉기로 변합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칼슘과 손을 잡으면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결석은 자라면서 콩팥 내부를 긁고 찢고 상처를 냅니다.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무너집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신장결석 환자의 30% 이상이 고옥살산 식품을 매일 섭취해 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채소를 믿고 살아온 어르신들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긁히기 시작하면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결석이 내려오고 또 다시 긁습니다. 그 결과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 증상도 없이 조금씩 기능만 달아간다는 점입니다. 시금치 반찬 하나가 큰일을 부를 수 있겠냐고요? 바로 그 방심이 콩팥을 차갑게 식힙니다. 특히 데치지 않은 생시금치, 덜 익힌 시금치 무침을 즐기시는 분들은 위험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물에 우르르 빠져나와야 할 옥살산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콩팥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독일 신장재단은 고위험군에게 시금치 섭취 제한 권고를 발표하며 고옥살산이 반복 노출되면 신부전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확인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시금치를 보약처럼 드시며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 식탁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시금치보다 더 빠르게 심장을 압박하는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우 많은 분들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는 채소가 바로 케일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해독 주스의 대표 얼굴처럼 등장하면서 케일은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잔씩 갈아 마시면 몸속 독소가 씻겨 내려간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콩팥을 서서히 조여오는 채소는 바로 시래기입니다. 구수한 맛 때문에 겨울이면 시래기국을 끓이지 않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반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익숙함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응축됩니다. 문제는 그 영양 중에 콩팥을 괴롭히는 칼륨과 인 같은 성분도 2배, 3배로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생무청보다 훨씬 더 진한 짐을 콩팥에 얻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시래기를 된장에 끓여 드십니다. 이때 나트륨까지 더해지면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그릇의 시래기국이 콩팥에게는 삼중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 보고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중인 수치가 높을수록 투석 시기가 앞당겨지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직 투석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시래기를 즐겨 드시던 분들이 부종과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누렇게 변하고 숨이 가빠지며 다리가 물주머니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콩팥 수치를 확인하면 이미 빨간불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시래기 먹고 살아왔는데 왜 이제야 문제냐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당하던 짐이 이제는 무게가 배로 느껴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특히 국물까지 말끔히 드시는 습관은 위험을 더 키웁니다. 국물 속에는 빠져나온 칼륨과 인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남김없이 마시는 그 습관이 콩팥에게는 숨통을 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 보건연구소는 가공 건조 채소의 잦은 섭취가 고령자의 신장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냉장고에 말린 시래기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함정 또한 가장 깊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채소가 바로 묵은지입니다. 오래 묵힌 김치는 맛이 깊어지고 유산균이 살아있어 몸에 좋다는 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묵은지를 보약처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묵은지는 조용히 기능을 긁어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가 오래될수록 김치 속에는 니트라이트라는 질산염 계열 성분이 늘어납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짠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니트라이트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며 장기간 노출 시 혈관과 신장 조직 손상 위험이 올라간다고 경고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것이 불에 익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묵은지를 씻어내고 데쳐서 먹으면 괜찮을 거라 믿으시는 분들, 그 믿음이 콩팥을 더 깊이 찌릅니다. 니트라이트는 이미 배추잎 속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의 여과막을 천천히 손상시키며 피를 거르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는 사이 노폐물은 쌓이고 혈압은 오르며 빈혈과 피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느려서 대부분 본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와서 수치를 보고서야 환자는 묻습니다. 김치도 마음대로 못 먹느냐고. ANRC 유럽 영양보고서는 고령자의 염장 발효식품 섭취와 신장 기능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접시의 묵은지가 10년 뒤 콩팥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위험은 배가 됩니다. 담백하게 드신다고 실온에서 오래 익힌 김치를 즐기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산후보약처럼 믿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채소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국은 산후보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평생 좋은 음식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미역국은 자주 드셔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미역은 보약이 아니라 과부하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동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젊은 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요오드는 갑상선을 자극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흔들리면 맥박이 불안해지고 혈압이 출렁이며 온몸의 대사가 엉칩니다. 여기에 칼륨까지 더해지면 심장은 쉴 틈을 잃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원은 고령자의 해조류 과다 섭취가 갑상선 이상과 신장 부담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2번, 3번 미역을 드시는 분일수록 피 안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감과 식은땀을 경험합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면 칼륨과 호르몬 수치가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된장을 풀어 미역국을 끓이면 나트륨까지 더해지면서 콩팥의 부담은 가속됩니다. 평소 몸에 좋다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시금치, 케일, 시래기, 묵은지, 미역.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콩팥 뒤에서 몰래 힘을 빼앗던 진짜 범인들입니다. 오늘 이 목록을 들으며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 정상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콩팥을 쉬게 하고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기적의 채소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들은 위험 채소 이야기에 혹시 이제 채소를 끊어야 하나 겁부터 났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 같은 채소라도 여러분을 살리는 쪽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채소는 의외로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애호박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싸고 밥상에서 가장 소박하게 취급되는 이 채소가 사실은 콩팥에게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애호박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은 콩팥을 괴롭히지 않는 착한 수분입니다. 칼륨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훨씬 낮고 조직이 부드러워 소화 과정에서 노폐물을 덜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부담은 줄고 이득은 남는 구조입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팀은 저칼륨 채소 위주의 식단이 만성 콩팥병 환자의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애호박을 먹으면 소변이 시원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속에 고여있던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다리가 가벼워지고 얼굴이 맑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도 매일 아침 양말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애호박 반찬을 식단에 넣은 지 일주일 만에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데치거나 볶되 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 대신 새우젓 한 꼬집이나 들기름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애호박은 그 자체로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강한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애호박은 배를 부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과식을 막고 혈당 변동을 줄여주니 콩팥을 공격하는 또 다른 원인도 함께 줄어듭니다. 작은 반찬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바꿉니다. 애호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콩팥은 이런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색이 곧 약이 되는 보라색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지켜주는 색깔 있는 약이 바로 가지입니다. 보라빛 껍질이 괜히 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콩팥 속 미세 혈관을 녹슬 듯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쓸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작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혈관들이 상하면 곧바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의 신장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 콩팥은 다시 숨을 쉽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지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가지를 먹은 뒤 소변색이 맑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으로 먹지 말고 부드럽게 익혀 먹는 것입니다. 가지는 구우면 기름을 잔뜩 빨아들입니다. 그것은 콩팥의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찌거나 삶아서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가지 반찬을 많이 드시면 수분과 함께 불필요한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가지는 오래 씹을수록 은근한 단맛이 나옵니다. 그 맛이 다시 식욕을 안정시키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콩팥은 이런 평범한 채소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오늘 점심가지 반찬 하나가 열흘 뒤 혈액 검사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콩팥 대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로 콩팥을 쉬게 만들어주는 숨은 조력자는 바로 얼갈이 배추입니다. 배추는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얼갈이는 성질이 다릅니다. 잎이 부드럽고 섬유질이 거칠지 않아 장에서 독소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일부를 장이 대신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콩팥의 야근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병원 연구팀은 장 기능이 좋아질수록 신장 부담이 감소한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장과 콩팥은 따로 일이 아닙니다. 하나가 쉬면 다른 하나도 숨을 돌립니다.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담백하게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지 않고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하루를 더 편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가 더부룩하면 소화제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약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된장에 푹 끓인 얼갈이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국물 속에는 빠져나온 칼륨과 나트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셔도 충분합니다. 덴마크 영양학회는 고령자의 섬유질 섭취와 신장 기능 유지 사이에
긍정적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드럽게 익히고 짜지 않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갈이 배추를 짠 김치처럼 마구 드신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콩팥은 미묘한 차이에 반응합니다. 지금 식탁에서 한 젓가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숨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소화부터 소변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흰빛의 구원자입니다. 네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흰빛의 구원자는 바로 무입니다. 무가 소화를 돕는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힘이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무 속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위와 장에서 음식이 빠르게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콩팥으로 넘어가는 찌꺼기와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콩팥의 작업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시기를 유지한 고령자의 신장 수치, 악화 속도가 늦춰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는 또한 몸속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는 분들이 무국을 먹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물에 소금을 많이 넣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무는 싱겁게 먹을수록 약이 됩니다. 무를 즐기실 때는 맑은 국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 기적의 채소는 깨십입니다. 깨십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리랄데하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방광과 요도를 따라 올라오는 세균을 미리 막아주는 방패 구실을 합니다. 감기처럼 잦은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콩팥은 그때마다 상처를 입습니다. 깨십을 꾸준히 드시면 이 통로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 본 대학병원은 요로 감염이 반복된 고령자가 항균 시기를 실천했을 때 재발리 시 현저히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깨씹은 데쳐 드셔도 좋고 쌈으로 드셔도 좋지만 짜게 절인 장아찌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채소만 기억하셔도 콩팥의 숨소리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릴 방식은 콩팥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조리법과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소개한 기적의 채소도 한순간에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데치고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채소 속 칼륨과 옥살 사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이 평균 40% 이상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물에 영양이 다 빠져나갔다며 국을 끓여 드십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독을 끓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녹즙 한 컵은 씹는 채소 한 접시보다 몇 배 빠르게 흡수됩니다. 콩팥이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칼륨이 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급성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채소는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콩팥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수분과 칼륨이 많은 채소를 쏟아 넣으면 밤새 일을 시키는 꼴입니다. 야간요와 불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물입니다.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시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콩팥이 약한 몸에 과한 물은 숨통을 조이는 족쇄입니다. 프랑스 신장학회는 고령자의 무분별한 수분 섭취가 혈압과 부종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식사 중에는 국물과 물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잠입니다. 밤 10시 이후 불을 끄지 않는 습관은 콩팥을 밤새 혹사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미세혈관이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천천히 걷기. 이것이 콩팥으로 맑은 피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이철수 어르신은 이 원칙을 지킨 지 3주 만에 다리 붓기가 빠지고 밤에 깨지 않고 자게 됐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방해하던 습관을 치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가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꾼다고 해서 병원 약을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특히 혈압약과 항응고제는 생명줄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는 약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이 식단 실수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채소는 보조자이지 대체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시금치 케일 시래기 묵은지, 미역은 멀리하고 애호박까지 얼갈이 묵게 싶은 가까이, 데쳐서 씹어서 낮에, 이 5마디만 새기셔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뒤 몸은 오늘 젓가락이 결정합니다.